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자과, 전기과, 컴공, 인공지능학과 어디를 보내야 되나 연말 되면 있죠. 제가 별로 알지는 못하는데 어느 과를 보여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년 전에 우리나라 인공지능 학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전자책을 하나 냈는데 이걸 보고 연락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요 전자책은 요 아래 영상 아래에 있으니까 있죠. 자세한 거는 우리나라 인공지능 학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했으니까 어, 제가 인공지능 우리나라 1세대입니다. 1세대. 그래서 저는 98년도부터 97년도 8년도부터 인공지능을 공부를 좀 했는데 그 당시에 인공지능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죠. 별로 없다기보다는 거의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AI를 공부한다라고 하면 IT 전공자들도 AI가 뭔지를 몰랐다 이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전공한다고 하면 사기꾼 취급을 받았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전자공학과를 나오고 석박사는 인공지능 쪽으로 했습니다. 요즘에 대부분 인공지능 하면 머신러닝, 딥러닝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거는 뭡니까? 2016년입니까? 2016년에 알파고가 나오기 그 이전에는 사실 이 분야 쪽으로는 인공지능 쪽으로 이쪽 분야로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죠. 거의 없었습니다. 주로 전문가 시스템이라든지 다른 파트 그런 쪽으로 하는 사람이 일부 있었고 성과물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감히 전공하는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타과 전공, 예를 들면 전자과 내에서 컴퓨터공학과 내에서 정의과 내에서도 인공지능을 전공한다 하면 인공지능이 뭔데 이렇게 물으면 인공지능을 전공한 사람도 사실 설명하기 어렵다. 그런가 하면 결과물이 나온 적이 거의 없었다 이거죠. 물론 1950년도, 70년도에 미국에서 조그마한 결과물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은 안 나왔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면 정보통신을 전공한다. 그러면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폰, 휴대폰 그것이 최종 결과물이 될 수 있고 반도체에 가면 누구나 생각하는 그런 칩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인공지능을 전공했다. 이 과연 도대체 결과물이 뭐가 나오느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2000년도 초반에 1990년도 후반이죠.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여성인데 미국에 가지고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 당시 인공지능 쪽으로 학위를 받고 미국에서 주는 한 명의 논문 우수자 한테 논문 우수자로 선정이 돼 가지고 한국에 들어온 사람이 있죠. 그 당시 그분이 했는 그 인공지능은 지금으로 따지면 아주 미약한 거죠. 학술적으로는 대단할지 몰라도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서없이 좀 이야기하더라도 이해하시고 제 영상 어디까지나 참고하십시오. 참고. 인공지능에서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작년에 제가 썼는 요 책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인공지능 지금 우리나라의 학계에서의 인공지능은 이 정도구나 라는 것을 어느 정도 감은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서울대 인공지능 연합전공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 보겠습니다. 주위에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전자과 보내냐 전기과 보내냐. 일단 전자전기는 제가 볼 때는 있죠. 전자전기는 한 10%에서 20% 정도가 중복이 됩니다. 중복이 되고 회로 이론하고 전자기학 요 두 과목이 보통 전자전기공학과 있고 학교 수준이 좀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기능 인력을 가리키는 그런 전문 대학이라든지 그런 대학 같은 경우는 전자회로 반도체도 전기공학과에서 교육 과정을 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취업인데 전자과가 취업 분야가 더 넓죠. 아주 넓습니다. 전기과는 취업 분야가 전자과에 비해서는 협소하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자 그러면 전기과의 메리트는 뭐냐? 전기과의 메리트는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 자격증을 따면 이게 상당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전기, 전자, 컴공, 뭐 인공지능학과라든지 이런 과에서 자격증을죠. 전기과 빼고 자격증을 따봤자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근데 전기과에서는 유독 있죠.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죠. 전기기사와 전기공사기사 그 자격증을 따면 직장생활 한 10년, 20년 하다가 나와가지고 개인사업도 할 수 있고 하여튼 이게 면허의 성격이 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과의 자격증은 건축 토목과의 토목기사, 건축기사 정도보다도 더 나을 정도로 전기과에서는 자격증이 필수다 하는 거. 자, 그걸 좀 생각하셔야 되고. 그래서 취업의 문은 전자과가 훨씬 넓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기과는 꾸준하게 있고 전자과는 취업 범위는 상당히 넓다. 가장 넓다. 전기, 전자, 금공 중에서는 전자과가 취업 범위가 가장 넓고 좀 롱런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전기과도 마찬가지죠. 롱런을 하고 나와가지고 개인 사업을 할 수 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차이입니다. 물론 전자과도 나와가지고 있죠. 뭐 벤처 기업을 해가지고 그렇게 큰 기업으로 성공할 수 있지만 전기과는 물론 큰 기업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개별적으로 있죠. 혼자 할 수도 있고 뭐 직원 한두 명 해가지고 그렇게 개인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 물론 대기업이 돼가지고 20년 30년 근무하는 경우 많죠. 제 지인들은 대부분 전자과 나왔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 57세까지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그런 형태고. 자, 컴공하고 오늘 이제 궁금한 거는 인공지능에서 사람들이 많이 묻는데 사실 컴공하고 소프트웨어과는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컴공하고 소프트웨어, 자, 컴공하고 인공지능, 자,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있죠. 컴공, 인공지능은 컴퓨터 공학의 일부입니다. 지금 어떤 과에서는 있죠. 전자공학과에서 드론, 뭐 드론 이쪽을 인공지능이라 하는데 드론에서는 사실 있죠. 이걸 인공지능에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조금 깊이 들어가면 드론에서 영상을 인식해 가지고 영상을 분류하는 그 파트는 인공지능의 그 머신러닝이나 뭐 이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있죠. 분류하는 작업. 분류하는 데 인공지능을 이용한다. 이렇게 보면 인공지능 요소가 조금 더하긴 합니다만은 드론학과가 인공지능학과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다 하는 겁니다. 사실 인공지능은 있죠. 순수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공학의 일부다.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요즘에 이제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있죠. 인공지능만 하더라도 이게 융합 학문이라고 융합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있죠. 우리나라 보면 응용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응용입니다. 이런 학과가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영문학이죠. 제가 아는 친구 애가 영문학인데 이 영문학에서 영문학과인데 이름이 있죠. 영문학과 플러스 AI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들어가지고 교육과정을 쭉 살펴보니까 이거는 컴퓨터 공학의 자연어 처리를 거의 공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연어 처리에다가 인공지능 요소를 포함시켰다. 그래서 학과 교수진도 보니까 영문학을 전공한 분도 계시고 인공지능 최근에 이제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쪽으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임용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실 여기를 졸업하고 어느 쪽에 취업할지 이게 참 심히 좀 의심이 되죠.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우리나라 학교 있죠. 보면 인공지능 학과 하면 머신러닝, 딥러닝 이쪽으로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 머신러닝, 딥러닝은 있죠. 인공지능의 수많은 파트 중에서 일부만 이걸 합니다. 왜 이걸 하느냐? 아웃풋이 나온다 이거죠. 다른 인공지능 파트는 사실 이 아웃풋이 잘 안 나옵니다. 즉 결과물이 안 나온다 이거죠. 결과물이 안 나오는데 머신러닝, 딥러닝을 이용하면 이것이 사회학이든 의료든 물리도 그렇고 생물학뿐만 아니라 약학 모든 파트에 다 적용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데죠. 수학적인 요소가 좀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확률 통계 그리고 행렬은
하루 이틀 공부하면 큰 무리 없으니까. 하여튼 우리나라는 지금 영문학 플러스 인공지능, 사회학 플러스 인공지능, 자연과학 플러스 인공지능, 공학 플러스 인공지능 이런 형태로 대부분 학과가 좀 융합적인 성격. 원래 인공지능 자체가 컴퓨터 공학에서 좀 응용 분야에 속하는데 그 응용 플러스 영문학을 한다 이거죠. 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학과가 많더라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더 심해지겠죠. 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일단 연세대학교 인공지능학과가 뭐 1등이라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연세대학교 인공지능학과를 제가 한번 쭉 들어가 보니까 컴퓨터공학과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제가 볼 때는 교육과정을 했죠. 학과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자연어 처리를 위한 딥러닝, 인공지능과 법,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교과목을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이 교과목은 만들기 나름이야겠나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안 좋은 이야기는 할 수 없는 게, 여기에서 저한테 좀 글을 읽었겠지만 어디까지나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인공지능학과에 들어가지고 뭘 배우는가에 대해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정보도 없어가지고 좋은 의도로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클라우드 시스템과 머신러닝, 이것도 뭡니까? 분산 처리죠. 컴퓨터 공학에서 하는 거고, 이것도 컴퓨터 공학. 온톨로지 공학, 요게 어떻게 보면 순수 인공지능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자, 딥러닝이니까 요거 한 개, 인공지능과 법, 이건 잘 모르겠고, 고급 컴퓨터 비전 같은 경우에도 컴퓨터 공학이 있었던 거고, 딥러닝을 위한 어류 영상 분석, 자, 이거는 이제 응용이죠. 자, 인공지능 플랫폼 최적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좀 어중간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순수 인공지능 온톨로지, 그 다음에 자연어 처리를 위한 딥러닝, 뭐 두 과목 정도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라 볼 수 있는 게 여기 시각 인식 특강인데, 뭐 내용은 뭐 가르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응용 시스템, 이거는 컴퓨터 공학이 있었던 거고, 텍스트 마이닝 기법, 이것도 데이터 마이닝인데 좀 텍스트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고, 어려 인공지능, 그다음 인공지능 개론, 이렇게 되죠. 뭐 개론은 일반적인 거고, 그래서 한 4과목 정도. 컴퓨터 공학에서 안 가르치는 그런 교육 과목이 한 4, 5과목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죠. 서울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보면 사실 연세대학교 인공지능학과하고 큰 차이점은 의료 인공지능 쪽으로, 그리고 온톨로지라는 그 몇 개의 교육 과목이 연세대 인공지능학과에 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서울대학교에 보면 인공지능 인문대 있죠. 그리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거는 제가 볼 때는 여기 인공지능 하나 있고, 그러고는 컴퓨터 융합 응용,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 요게 인공지능에 조금 연관이 있을까. 기계학습, 이게 맞죠, 기계학습. 그리고 딥러닝의 기초, 이렇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 근데 서울대학교 인공지능 석박사 과정 있죠. 석박사 과정, 석사 과정, 석박사 과정 같은데, 여기도 보면 지금 인공지능이라고 순수 인공지능은 있죠. 제가 볼 때는 인공지능 심화 프로젝트, 딥러닝 기초, 딥러닝, 기계학습과 기계학습 기초, 그리고 뭐 세미나 있고 있죠. 요 다별량 자료 분석, 실습, 요게 그래도 좀 영향이 있고, 그 다음에 기계학습 개론, 컴퓨터 청각,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사운드를 인공지능으로 있죠. 뭐 이렇게 인식해가지고 분류하는 거, 뭐 그런 거 알겠나 싶은데. 그래서 인공지능 융합 과정이라 하더라도 순수 인공지능 교육 과목은 한 7개 교육 과목, 7개, 7개. 자, 요런 형태죠. 요런 형태고. 아까 연세대학교 커리큘럼 보니까 그래도 조금 온톨로지 그게 하나 있었고. 자, 챗 GPT에 내가 한번 물어봤다. 여러분이 다들 아시겠지만, 자, 챗 GPT도 제가 볼 때는 인공지능학과 졸업하면 취업 잘 되나요? 전망은 상당히 밝죠. 상당히 밝습니다. 여기도 보면 실제 프로젝트나 산업체의 협력 경험이 있다면 취업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로 파이썬 쪽으로 프로그램 해가지고 실무 경력을 좀 익힐 건데, 최근에는 인공지능 관련 책이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컴퓨터공학과 인공지능학과
차이점은 이런 문제니까 이 챗GPT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컴퓨터 공학은 자 컴퓨터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알고리즘 데이터 구조 뭐 이런 것을 주로 공부하는 거고 인공지능은 기계학습 자연어 처리 로봇 공학 지능형 시스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전공이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제가 볼 때는 기계학습과 자연어 처리 여기에만 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오히려 응용 쪽으로 이렇게 치우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 인공지능학 보면 여기 보면 있죠. 기계학습, 딥러닝, 자연어 처리, 컴퓨터 비전, 강화학습, 로봇공학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뭔가 하면 기계학습, 딥러닝, 자연어 처리는 응용이고 강화학습 요 세 개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로봇공학은 있죠. 하드웨어 기반으로 접근하면 그건 전자공학에 가깝고 순수 소프트웨어로 생각하면 이 로봇공학이 순수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에이전트죠.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르다.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전공에서 시스템 레벨에서 이해와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에 대한 교육이 원한다. 인공지능은 자 보면 데이터 과학, 통계, 패턴 인식 등과 관련된 과목이 포함된다.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 보통 그런 데도 있죠. 그래서 종사자는 자 컴퓨터 공학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아키텍처, 엔지니어, 네트워크 엔지니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이렇고 인공지능 전공자는 기계학습 엔지니어, 자연어 처리 연구원, 그다음 데이터 과학자, 로봇 공학자, 인공지능 연구원. 자 미래 전망은 상당히 밝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좀 치우친 경향이 있죠. 치우친 경향이 제가 볼 때는 기계학습과 자연어 처리, 데이터 과학자 같은 경우 전통적인 컴퓨터 공학과에서도 많이 하죠. 로봇공학자는 전자공학에서 오히려 보면 더 많이 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전공은 서로 유사한 측면도 있지만 목표와 중점이 다르므로 학생들의 자신의 흥미와 질 목표에 따라서 적절한 전공을 선택해야 된다. 그렇죠. 제가 생각해도 가장 중요한 게 적성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머신러닝, 딥러닝 쪽으로 너무 치우친 경향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자세한 그런 영상 내용을 인공지능에서 알고 싶으면 제 전자책을 아래 링크 걸어둘 테니까 이용하시면 학과 선택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설명한 거는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십시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